마음이 힘들면 몸을 살짝 움직입니다. 몸이 말하는 마음, 마음이 말하는 몸.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날이었다. 머릿속에 유쾌하지 않은 생각들이 어지러이 떠돌았다. 나는 괴로웠다. 지치고 불편한 마음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비 온 뒤의 밤은 생각보다 쾌청했다. 신선한 바람이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고 지나갔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길과 길 위의 자동차, 곳곳에 보이는 식당,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다. 거리의 풍경을 여행자처럼 바라보며 걸었던 것이 얼마만일까. 그때 두 발이 번갈아 가며 바닥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곧이어 골반이 미묘하게 좌우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발의 움직임을 리드하기 시작했다. 골반 위로는 척추가 부드럽게 서서 내 몸을 가만히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다.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서 초여름 바람 같은 가벼운 숨이 드나들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어깨가 부드럽게 펴지고 등 뒤 날개뼈가 숨 쉴 때마다 스르륵 날개짓을 하는 듯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여름밤 벌레 소리와 내 발걸음 소리뿐이었다. 어느덧 시끄럽던 머릿속이 초여름의 밤처럼 선선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너를 제일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인걸. 그렇게 걸음이 나에게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제 나는 몸과 함께 걷고 있었다. 마음은 어느새 검은 밤하늘처럼 고요해져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힘겨운 나날들이 있었다. 그런 날에도 내 몸이, 내 걸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다. 나는 내 몸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적인 몸의 감각 경험을 강조하는 몸 작업 혹은 움직임과 관련된 분야를 신체 전문가들은 소마틱스라고 한다. 소마틱스에 기반한 기법들은 타자의 시점에서 보는 내 몸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더 집중한다. 소마틱스 분야에 속하는 여러 기법들, 예를 들어 요가, 헬든클라이스 등을 접하면서 나는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자책과 비난, 판단을 내려놓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내 몸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 과정 속에서 내 곁에 늘 몸이 함께 있음을 깨달았다. 내 몸과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은 결국 내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여정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야기, 그리고 몸의 경험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나의 몸이, 그리고 당신의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이다.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 끝에 선명해진 나의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마음이 힘들면 몸을 살짝 움직였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왔다. 누워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은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자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마음 안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다. 시커먼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마음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 모든 것의 주인처럼 행세했다. 그런데 임신 기간, 특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시간은 몸이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 삼켜버렸다. 그러자 몸은 내 안의 모든 것을 어두운 그림자로 만들었다. 많은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내 마음만을 생각했다. 몸은 그저 마음의 명령을 받아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부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게 되자 몸은 마음의 우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로 돌변했다. 분명 몸은 나의 일부였지만 그동안 나는 몸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몸의 이야기를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라는 단어에서 신은 몸 신자이다.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 몸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그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요가였다. 어쩌면 요가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이제 정말로 내 몸을 만나고 싶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내 안의 친구를 찾아보고 싶었다. 많은 순간 내 마음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정신과 의사가 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랬다. 반면에 내 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아니, 생각했어도 그것은 내가 느끼는 내 몸이 아니라 타인이 바라보는 내 몸이었다. 남들에게 살쪄 보이지 않을까, 못생겨 보이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했었다. 겉으로 드러난 몸만 생각하느라 내 몸 안의 감각에 대해서는 아플 때가 아니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예뻐질 수 없더라도 그냥 내 몸이 있는 그대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어쩐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몇 번의 요가 레슨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마음이 비난하면 몸은 얼어붙은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럴 때마다 어깨와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몸이 긴장해서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였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항상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자책하는 것은 내 오랜 마음의 습관이었다. 근거 없는 자책은 내 몸을 쉽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얼어붙은 몸과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만큼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발을 뻗어가며 긴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크게 더 많이 뻗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애쓰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긴장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근육이 스르르 풀리자 이제 몸은 알아서 부드러운 자신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마음이 자기 비난을 멈추자 몸은 비로소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가고 있었다. 이제 마음은 몸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떤 순간에도 몸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그녀와 나는 치료실에서 만났다. 그녀는 불안해했고 그런 그녀를 도울 수 없었던 나는 무력했다. 나는 그녀 그리고 그녀의 몸과 함께 걸어보기로 했다. 이제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오른쪽 발바닥과 왼쪽 발바닥이 번갈아 구르듯이 걷습니다. 무릎은 굽히고 있나요? 골반은 어떻게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팔을 흔들며 걷고 있나요? 어디를 보며 걷고 있나요? 자유롭게 걸어봅시다. 빠르게도 느리게도 걸어보세요.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 걸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좁은 치료실 안에서 한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다시 마주 앉았다. 어떠셨어요? 제가 몸을 가진 사람이었군요.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네,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제가 움직이는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게 위로가 돼요. 길을 걷다 보면 공황 발작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혼자 남겨질까봐, 혼자 남겨져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내 몸이 그 무서운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게 큰 힘이 돼요. 이제 그녀의 몸은 그녀를 무한히 응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그녀의 몸과 함께 회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